세상에는 그냥 말과 마음이 담긴 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청산유수와 같은 말보다 마음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에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남국점을 여러분 먼저 가서 정복하려고 했었던 두 팀이 있었다 그래요. 한 곳은 아문센이라는 곳이었고요. 팀이었고, 또 한 곳은 스코팀이라고 하는 그 두 팀이 똑같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남국점에다가 깃발을 꽂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여러분 깃발을 꽂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문센 팀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아문센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상당히 좋지 않은 날이다. 태풍과 눈바람, 동상, 그래서 우리는 13마일 전진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느끼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문센이 거기에 먼저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누이트족과 함께 한 2년 정도를 겨울을 같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예를 들면 썰매, 강아지, 개들을 통해서 개썰매를 좀 끌기도 하고요. 그리고 털옷을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 음식을 저장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문센은 어떻게 거기를 전진해 나갈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짐 싣기 같은 거를 연구하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2년을 준비했는데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 스콧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콧은 한 70분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요. 모직 외투를 입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랑말과 함께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랑말이 나중에 얼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 설상 차도 5일 만에 바로 이렇게 고장이 나버리면서 좀 많은 걸 고초를 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모든 거에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말센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센스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수많은 분들이 말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말로 인해서 많은 걸 얻고 살아가고요. 그게 사람을 남기든 아니면 뭐 매출을 남기든 아니면 어떤 기회를 얻든 수많은 것들을 얻어가는데, 반면 말에 대해서 전혀 연구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런 기회들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말은 여러분 익히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그러면 제가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있거든요. 마음을 잡으면 매출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마음이 담긴 말을 연구합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마음을 잡으면 매출이 정말 올라갈까요?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어디 출신이게요? 제주도 횟집 출신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당시에 주인 이모가 너무도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바쁠 때 너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님 관리만 하고 주문만 받아라. 왜냐하면 두구두구 왜냐하면 저는 그 횟집이 정말 잘 되길 원했거든요. 그 주인 이모가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매일 막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저렇게 서비스를 다 줘버리면 과연 이 횟집에 이문이 남을까? 이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맛있는 애가 또 제일 고가의 메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문을 받았을 때 일한데요. 한 번은 어떤 남자분과 여자분, 커플이 둘이 오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남자분은 제일 비싼 거 달라고 하셨고, 여자분은 제일 싼 걸 달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한 분은 비싼 거 달라고 그랬고, 한 분은 싼 거 달라고 했고, 근데 실제로 맛있는 건 가격이 있는 애가 서비스도 더 잘 나가고 맛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까? 대부분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남자분이 그냥 비싼 거 시켜준다는데 그냥 그거 드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싼 거 주세요. 라고 여자분이 이야기했던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여러분, 저도 달변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연마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졌다면 이 영상 보는 누구나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산증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야 됐을까? 근데 워낙 거기가 손님이 좀 많았으니까 비슷한 경험을 바로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제가 말이 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 되게 많이 위해 주시나 봐요. 남자친구분 아마 돈 쓰실까 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남자친구분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분은 또 너무 사랑하는 여성분한테 가장 좋은 것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정말 맛있게 먹고 우리 오빠가 최고라고 그거 하면 아마 우리 같이 오신 분, 우리 남자친구분 굉장히 녹으실 거예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 먹을게요? 맞습니다. 가장 맛있는 걸 먹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일 싼 거 먹었던 커플 있죠? 그냥 싼 거 주시라고요. 라고 했던 그 커플. 거기는요, 나갈 때까지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뭔가 본인들한테 비싼 걸 좀 권하게 했다고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기분 좋지 않게 드셨는데 너무 재밌는 건 아까 뭐예요? 맛있게 드셔주시고 나갈 때 우리 오빠 최고라고 이거 한번 해달라고 했던 그 커플 있죠? 그냥 드시는 내내 그냥 꽁냥꽁냥 꽁냥꽁냥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저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일 싼 걸 먹고 기분이 안 좋았을까? 왜 제일 비싼 걸 먹고 기분 좋게 가셨을까? 결국은 저의 말 센스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카사노바라고 아시죠? 전설의 모든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카사노바가 놀라운 말을 하나 하는데요. 당신의 와이프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말 센스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야 말이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요새 사람들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죠. 이 노래를 아신다면 아마 저랑 시대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최고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뭐니. 그만큼 요새 머니, 돈에 대해서 관심들이 정말 많은 시대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협상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사러 간 고객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 먼저 가서 여러분의 예산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협상에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할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로 하면 좀 적당할까요?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분은 그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걸 조금 추천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보고 가장 5천만 원을 훨씬 더 웃도는 가격으로 여러분한테 제안을 들어가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할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범위를 먼저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상대방을 내 입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분이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있잖아요. 너무 막 터무니없이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 있죠. 물론 젠틀한 손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깎고 더 깎고 저는 자영업자분들도 요새 너무 잘 되기 원하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셨다면 그걸 잘 유지하시면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를 마련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때 말 센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때 뭐라고 얘기하죠? 고객님, 깎아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고객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럼 저 다음에 올게요 하면서 마음이 상한 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느냐? 거꾸로 고객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고객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분이 머릿속으로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럼 그때 제가 대신 요런 아이를 주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면 협상에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거는 제 실제 저희 수강생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 수강생분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대표님, 저 계약을 다 했는데, 계약금 다 걸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요런 거 좀 알아봐 와주세요 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요. 들어보니 원래 카센터 하시는 분이셨대요. 카센터를 하시면서 돈을 그래도 좀 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몸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건강을 잃으시면서 그 일을 다 내려놓게 됐었고, 다시 이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사장님 이야기 듣고 있으셨던 그런 게 있다 보니 다시 그 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사기로 했던 그 건물 안 하고 그냥 카센터 다시 알아보려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보기로 했느냐면, 제가 먼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고객의 입장에서요. 예전에 카센터 할 때 얼마 버셨어요? 했더니 평균 한 7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거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일단 월세로 들어오는 건 250인데 카센터에서 일하시면서 400만 원을 벗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바로 700만 원과 650만 원의 싸움이 됩니다. 간격이 50만 원으로 줄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 업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업종 특성상 부동산 그 사장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 사장님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와, 진짜 신경 쓸 게 많구나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카센터 하실 때 직접 인건비도 나가야죠. 월세도 나가야죠. 세금도 내야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마케팅도 해야 되죠. 고객 관리도 해야 되죠. 혹시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것도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 뭐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카센터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요거는 카센터 사장님들은 전국에 많겠지만 건물주 사장님이 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차이가 만약에 컸다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센터 가요 라고 했겠지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해서 생각해 봤더니 한 50만 원 차이에 주말이 좀 더 편안하고, 예전에 우리 또 건강 잃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좀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건물이 좋은 점은 또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 그래서 나 이거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어느 쪽이 진짜 우리 사장님을 도와드리는 걸까? 라고 가서 여쭤보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카센터인가요? 아니면 건물주를 선택하실 건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도 건물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조금 덜 벌더라도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여러분 건물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쪽으로 하시겠다고 선택하셔서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벌게 된 금액이 바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다면 말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면요.
사장님, 어차피 카센터 하시는 것보다는 건물주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으세요? 나중에 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줄여서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아시나요와 아시지요는 정말 다른 말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것 중에 제가 벨리댄스로만 한 15년째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모르는데? 막 여러분 이러는 걸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이때 제가 벨리댄스로만 한 15년째인 거 아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 몰랐어도 뭐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랬나 보다. 무슨 차이게요? 여러분 이 둘의 말 차이는요 딱 한 글자 차이였을 뿐이에요. 나와 지의 차이였습니다. 아시, 나, 아시, 지, 이 차이. 한 글자 차이가 정말 많은 그 차이를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모른다는 게 전제된 말인 거고요. 하나는 안다는 게 전제된 말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가 전제된 말일 때 그 말에 흡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저는 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말도 말이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요. 실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13년 동안 지금까지 강연으로 만난 분들은 당연히 뭐 한 수만 명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코칭으로 밀접하게 그분들 케어해주면서 그렇게 만났던 분들은 한 몇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실행에 달려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 머릿속에 1:1 공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전단지 한번 뿌리면 바로 연락이 와서 팔려야 되고요. 내가 SNS에 하나 올리고 나면 불티나게 팔리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뭘 얘기하고 싶냐면 될 때까지 꾸준히 멈추지 말고 계속 시도해봐라 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SNS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거기에 fail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가 원래 뜻은 실패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실패를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너 이 fail이란 뜻이 뭔 줄 알아?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시 하라는 거잖아. 그 아이한테 한번 배워볼게요. 다시 하라는 거잖아. 그 1954년도에 베트남하고 프랑스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누가 봐도 프랑스군이 좀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군은 15,000명 정도가 있었고요. 베트남 쪽에서는 3,0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베트남이 승리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트남에는 3불 전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적군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였대요. 두 번째는요. 적군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군이 예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 사업을 좀 더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더 잘하고 싶다면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남다른 방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한 일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산수유.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기억나시죠? 이 기업이 확 하고 성장했던 그 배경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 기업이 성장하게 됐을까? 바로 요거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이 기업의 회장님이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낸 게 바로 산수유였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의 엽서를 하나 받아요.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필 사인으로 부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와이프분까지도 거기다 사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 회장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이거 먹고 효과 본 게 누구겠냐. 그러면서 전국에 여러분 광고를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회장님을 참 존경하는 게 역발상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뵙고 얘기도 또 나누고 했었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까 그렇게 광고를 태우자마자 이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하루에 현금이 너무 넘치게 들어올 정도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청와대로. 혹시 그 나라에 이런 분 계시냐. 이제 그거 좀 그만 쓰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광고는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해프닝 들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 어떻게 백악관으로 그걸 보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백악관 주소를 알게 되셨어요? 그 회장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거 그 네이버에 치면 주소 다 나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알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어떻게 하면 될까만 연구하는 게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잘 되고 성공하신 분들의 비결이더라고요.